체력 영어 트레이닝 스터디의 고혁준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하기에 배경 지식이 있는 학생과 그리고 독해력이 강한 학생. 자, 물음표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독해력은 아마도 구문과 어휘 암기를 통한 그러한 거 아니겠는가 했을 때 이 두 가지만 갖고 얘기해 본다면, 자, 실제로 미국에서 했던 실험에 따르면, 제가 한 실험이 아닙니다, 배경 지식이 많은 학생들이 이겼습니다. 더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했다는 거죠. 과연 독해력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질문이에요. 그런 실험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어 강사들의 그 뛰어난 구문 강의와 어휘 암기 능력, 그거보다 그냥 여러분이 독해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배경 지식은 독해를 통해서 얻는 거지 단어 암기를 통해서 얻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단어 암기라는 게 단편적인 지식일 뿐이에요. 독해라는 것은 종합적 판단이니까 역시 독해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독해력이라기보단 진짜 독해력은 단어 암기와 구문만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죠. 배경 지식은 역시 독해를 통해서 얻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로 배경 지식을 넓히고 싶다면 독해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냥 독해하십시오 라고 저는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단, 제가 강의하는 칠레기적 영어 트레이닝은 미안하지만 예외입니다. 이분들이 하는 강의와 차원이 다른 어나더 레벨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반적인 독해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예외로 하겠습니다. 2021년 중앙대 표현 영어로 한번 같이 한번 시작해보죠. 제가 자꾸 지금 갑자기 배경 지식과 독해력을 비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뉴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 독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것은 바로 배경 지식이에요. 배경 지식을 얻으십시오. 근데 이런 거를 해석해 주면서 먼저 강사들이 여러분들에게 배경 지식을 이미 알려주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게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거는 독해에 도움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게 돼서 너무 기분 좋고 편하게 느껴지지만 그건 강사가 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 문장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정보는. 그러므로 이 뉴런이 어떤 건지를 먼저 설명해 주고 말로 한글로서 막 설명이 들어간다면 그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그닥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문장 안에가 모든 정보가 담겨 있거든요. 거의 다. 그러니까 99%는 이 문장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이거 말고 자기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끄집어 와서 집어넣는 순간 이건 독해가 아닌 거예요. 그건 이야기죠. 그냥 이야기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정말 설명 잘해라는 말은 그냥 이야기 들었다는 거예요. 실제 독해는 이 안에서 정보를 얻는 거지 밖에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런 독해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그게 쌓이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풍부해지는 거지. 강사들이 강의할 때 이거 해설해 주기 전에 뉴런엔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뉴런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준다면 이게 바디고 이게 액션이고 이게 덴드라이트야 알려주면 그거는 이야기란 거예요. 그건 독해가 아니에요. 독해는 독해를 통해서 배경 지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배경 지식을 통해서 독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다 보면 배경 지식이 쌓이겠죠. 여러분들이. 그럼 여러분들이 그 배경 지식을 쌓여있는 걸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강사가 지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집어넣는 순간 그건 독해가 아니에요. 자신이 갖고 있는 배경 지식을 그냥 이야기해 주는 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장 안에서 그냥 모든 걸 다 흡수하셔야 돼요. 그게 독해입니다. 진정한 독해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해 볼게요. 자, 보죠. 우리 뇌에는 뉴런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뉴런은 바디와 덴드라이트와 엑사이나 세 개가 존재한대요. 그 뉴런에는. 그래서 한 뉴런에서의 신호가 이동을 한대요. 엑선을 따라서 이동한대요. 엑선이 뭔지 대충 아시겠죠? 뭐 전선 같은 것 같은 느낌 들고. 그 다음에 그거 전달이 되는데 다음 뉴런의 덴드라이트로 전달된대요. 이게 뭔가 수용체 같은 느낌이 들죠? 받아들인 것 같은. 그러한 연결이 그곳에서 신호가 전달되잖아요.
연계 속에서 그것을 뭐라 부른다? 시냅스라고 부른다. 시냅스가 이게 전달되는 커넥션이구나. 뉴런 자체로는 일종의 이건 쓸모없는 거, 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많은 뉴런을 갖고 있다면 그것들이 함께 작동해서 뭔가 중요한 마술을 부립니다. 그 마술이 뭘까요? 그 마술이 바로 아이디어예요. 결국 아이디어를 얻게 되죠. 그것은 딥러닝 알고리즘이 아니라 알고리즘 뒤에 있는 겁니다. 배후에 있는 어떠한 그 아이디어가 생겨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들어온 정보를, 관찰로부터 들어온 정보를, 그 정보를 또 한 층에 집어넣어요. 어떠한 네 층이 있죠? 표층이 넣어요. 그 층에서 바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결국에 또 인풋이 돼요. 다음 층에 또 정보로 쓰이고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런 것이 계속 일어나면서 언제까지? 마지막 결과물이 신호가 나올 때까지, 결과물 신호가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자, 여러분들 들어온 정보층을 한번 감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보고 냄새 맡고 느끼는 거, 이를테면.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변수거든요. 독립적인 변수예요. 이 변수는 하나의 관찰에 대한 하나의 변수인데, 이러한 정보가 결국 분해해서 가면 숫자로 바뀌고, 그리고 비트 모양의 이진 데이터, 이진법 아시죠? 0 아니면 1 같은 이진 데이터로, 미안합니다. 0이 1이라 말해서 이것도 배경지시군요. 하여튼 이진 데이터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데이터는 컴퓨터가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표준화시키거나 또는 기준에 맞게끔 이러한 변수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같은 범위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죠. 자, 그들은 많은 다층의 many layers, 다층의 비선형, 라인이 선이죠. 비선형이니까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선형 처리기라는 게 있나 봐요. 다층 구조의 비선형 처리기를 이용해서 특징을 뽑아내는 거예요. 어떤 것, 특징을, 주요 특징을 뽑아내거나 그래서 변형을 시켜요. 이 각각의 계속적인 층들이, 연속된 층이 이 결과물을, 이전의 층에서 만든 결과물을 자신의 데이터로, 정보로서 이용해요. 그들이 배우게 되는 것은 결국 다층 구조의 비슷한 하이어키, 위기질서란 아시죠? 계층 구조, 이 계층적인 이런 거 얘기하죠. 계층되어 있는 이러한 계층 형태의 개념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하이어키 속에서, 이러한 계층 속에서 각각의 층 레벨은 들어온 데이터를 변형해서 좀 더 추상적이고 복합적인 레프레젠테이션, 어떤 표상으로, 어떤 표현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딥러닝의 과정은 곧 뭐다? 추상적인 뉴런이 모여 있는 것이다. 아닌 거 아시겠죠? 추상적으로 뉴런이 컬렉션 모여 있어. 그게 곧 딥러닝이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배후에 있다고 했죠. 다층적인 비선형 이 처리기, 이것이 작동을 개별적으로 작동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다음 단계로 해서 개별적으로 작동한다?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헷갈리면 위에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볼까요? 다 보고 나서 하죠. 자, 정보가 한 관찰에서 나온, 모아놓은 정보는 바뀌어서 조그만 바이너리 데이터로 바뀐다. 이거 맞는 것 같죠? 맞는 것 같아요. 한 층이 들어온 데이터를 지운다. 지운다는 말 없었죠? 그렇죠? 반복적인 과정에서 독립적 변수에 아니었었죠? 자, 헷갈릴 때는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어디 있었을까요? 아까 슬쩍 나왔던 걸 찾아가 보시면 바로 이 부분에 있죠. 여기 나왔죠? 이것이 아이디어다. 자, 뉴런이 함께 일을 하면서 어떤 마술을 부리는데 그 마술이 곧 뭐다? 아이디어라는 거다. 아이디어라는 거죠. 근데 아이디어는 뭐다? 딥러닝 알고리즘 배후에 있는 거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딥러닝 프로세스는 곧 뉴런의 종합이다. 아니라고 했죠. 딥러닝은 이것이 아니라 아이디어와 관련되어 있는 건 모를까? 이건 뭐 뉴런이 모여 있다는 거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추상적인 누론에 모여 있다는 것은. 두 번째로는 이제 비선형 처리기 이런 것들이 결국 독립적으로 다음 단계로 해서 작동한다고 했는데 개별적으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지가 알아서 작동한다는 얘기잖아요. 인디펜던트라니까. 자, 그들은 이 다층 구조의 비선형 처리기를 이용해서 특징을 뽑아낸다고 했죠. 변형시키거나. 이런 말 없었죠. 지가 알아서 독립적으로 이동한다. 작업을 해서 다음 단계로 해서 작업한다. 그런 말 없었어요. 독립적인 말. 이건 분명히 없었고요. 그럼 정답은 이게 되겠죠. 한 층에 있던 정보로부터 한 정보를 변환시켜서 바이너리 데이터로 만든다가 있었거든요. 그 내용은요.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여기에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배경 지식과 독해력에서 결국 독해력은 곧 배경 지식이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독해력, 단어 암기와 구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단편적인 배경 지식일 뿐이에요. 종합적인 배경 지식은 결국 독해를 통해서 얻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어 공부한다고 구문이나 단어 암기하지 마시고 그냥 독해를 하는 게 배경 지식에도 도움이 되고 그게 곧 독해력의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실험으로 미국에서 한 대학교 실험에서 나왔다는 거. 물론 제 강의는 예입니다. 이거는 어나더 레벨이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 뉴런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뉴런이라는 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뉴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서로 간의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어떠한 추상적이고 복합적인 뭔가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아이디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이 아이디어라 말할 수 있고 이 딥 러닝 알고리즘이라는 것도 결국 알고리즘이 곧 뉴런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처리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누군가 여러분들의 강사가 영어 강사가 독해를 하기도 전에 또는 하면서 뒤에 배경 지식을 쭉 이야기한다면 그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효율적이지 못해요. 문장 안에서 배경 지식을 얻는 그런 독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독해죠. 독해하는 목적이 바로 그거니까요. 근데 강사가 다 이야기해 준다. 여러분들은 그 강사에 속으신 거예요. 그냥 저 사람 굉장히 박식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 뿐이죠. 그것은 독해가 아닙니다.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꾼인 거예요.